그래가지고 피닉스를 보내요 이렇게. 근데 얘 첫 임무기도 하고 표정이 되게 꼬름하잖아요. 네. 약간 패급 관상이잖아요. 그래서 체인버 요원 트레일러에 보면은 2명씩 나와요. 와 몰랐어. 나 거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토크의 빈번입니다. 저희가 처음 보는 분들 또 모시게 됐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발로란트 스토리 관련해가지고 영상 만들고 올리고 있는 민들레 게임 세상의 민들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 반갑습니다. 저의 그 간절한 픽이었고 사실 그 발투어 디스코드 방에서 발로란트 세계관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 팬들이 궁금해하다. 도대체 나는 그 발로란트 세계관을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희 네. 채널에서. 근데 저는 잘 모르는 편이고 시박이는 좀 아는 편이에요. 좀 영상 몇 개 보니까 좀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다,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그냥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은수대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예. 민들레님이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부터 꾸준히 그 채널을 좀 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팩트인 게 저한테도 초창기 때 얘기했어요. 민들레 게임 세상의 그 스토리라인 정리된 거 한번 봐라. 제가 그래서 봤는데 아니 봐도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원래 이래요 이게. 근데 대단하신 게 이스터에그 이런 것도 다 찾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렇죠. 직접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직접 찾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해외 채널에서 그 발로란트 스토리 분석으로 전문으로 하는 그 디스코드 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정보 같은 거 그러면은 공유를 하면서 영어로 소통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쵸 영어로 소통을 하고 제가 영어로 뭐 답변 같은 거 보내기도 하고 이게 약간 뒷이야기가 조금 있는 게 거기에서 이제 되게 스토리 같은 거 분석 같은 거 하시고 데이터 마이닝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라이엇에 이렇게 뽑혀갔어요. 와, 네. 자꾸 유출시키니까 너도 하지 마. 근데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그 신기하네. 스토리라인에 데이터 마이닝하면서 약간 연구를 하다가 뽑혔구나 그분은. 네, 그분은 진짜 그냥 이렇게 뽑아가가지고 스토리 좀 어. 작성하시는 그쪽으로 가셨더라고요. 아예. 근데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다른 게임들도 그런 세계관이나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게임들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세계관들에 대해서 관심이 원래 많았어요? 아니면 발로란트를 좋아해서 발로란트 세계관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원래 이제 좀 그런 게임들 세계관 분석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긴 했어가지고 마침 이제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발로란트 나왔으니까 이거 발로란트 한번 분석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케이스예요. 저희가 연락한 지 며칠 안 됐는데 한 일주일 사이에 그 시바견의 러브콜에 의해서 저희 발토 채널에 계신 분이 또 민들레 게임 세상의 디코 채널을 알려주셔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섭외를 했는데 너무 흔쾌히 나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한데 또 이 오늘 발로란트를 즐기는 분들이 스토리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민들레님께서 손수 본인의 여가 시간을 여기 투자를 해서 PPT를 만들어 오셨어요. 저는 저 정도까지 원했던 건 아니고 사실 그 발로란트는 계속 그 시네마틱 애니메이션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네네. 처음 등장했던 게 이제 제트가 그 어센트에서 뛰어댕기면서 피닉스한테 쫓기는 그 상황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타격대 시네마틱. 네, 맨 맞아요. 처음에 나왔던 시네마틱. 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듀얼리스트 시네마틱을 딱 네. 보고서 거기서부터 그냥 보면서 노가리나 까자 이러려고 했는데 와 야, 이거는 근데 이거 좀 여러분들 PPT 133페이지입니다. 네. 네. 충격적이긴 하죠. 예. 네.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냥 네. 이게 시네마틱이 약간 되게 동떨어져 있는 얘기다 보니까 그거 사이를 이으려면은 계속 뭔가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 노가리를 까는 것보다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시네마틱 딱 장면 보여드리고 이 장면이 그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많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스토리를 설명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총 3가지를 일단 먼저 짚고 갈 거예요.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발로란트 스토리가 딱 이렇게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뭔가 라이엇에서 이게 스토리야 라고 정해준 것들이 되게 약간 불친절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조금 정렬하는 그런 과정들 중에서 약간 사람들마다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 3개를 우선적으로 설명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조금 약간 스토리 간의 설명들이 좀 모순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좀 그런갑다 하고 넘겨야 돼요. 아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하고 넘길 수 있어요. 시네마틱이랑 시네마틱끼리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어. 이게 일단 메인 스토리 라인인데 네. 여기 사이에서 이제 훈련장이라던가 뭐 데이터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마이닝. 뭐 데이터 마이닝 하는 스토리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읽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훈련장 순서대로 훈련장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시네마틱
이런 거 다 뻑큐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왜냐면 영화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게 마블 시리즈도 네. 이게 시간 순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뭐 네. 2000년도 때의 배경에서 나왔다가 갑자기 1990년대 과거로 때 갔다가, 나왔다가 그게 이제 그거 연결을 고리를 찾아내는 게 사실 재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연결 고리가 사실 이제 마블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게 정립이 되잖아요. 네. 끝까지 보고 나면은 근데 여기는 여긴 정리가 안 돼요. 왜냐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게임이. 그 연결은 되는데 연결 고리가 완전히 체결되진 않는다. 정확하십니다. 딱 그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오는 그런 괴리감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맞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다 맞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난 전 저것보다 처음 알았어요. 세이지의 힐과 부활은 사실 본인의 생명력을 깎아서 아셨어요? 알고 있었죠. 저는 이것도 몰랐어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은 저 세이지가 그래가지고 너무 누구를 그래? 살리면은 얼굴이 얼거나 이래가지고 그게 이슈가 그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서밋 맵에 네. 있는 데를 가가지고 고향을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길을 충전받고 뭐 이런 네, 이런 정확하게 거예요. 정확하게 맞으세요. 그래서 상호작용 대사 중에 세이지 너의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다. 저게 뭐 세이지 너의 생명 이렇게만 맞아. 어. 되게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게임 안 하고 맨날 스토리만 보고 있네 시박형.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이걸 되게 세세하게 다 설명하는 거는 되게 현학적이고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설명드릴 대략적인 스토리 라인은 그냥 세이지 뒤졌대. 왜?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세이지 못 써? 아, 그 뭐 심해 가서 치료한다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대략적인 개요만 좀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제 지금까지가 프롤로그였고 네. 이제 이제 진짜 발로란트에 대한 발로란트 스토리 교수님이네. 그쵸. 사실상 이제 한국 발로란트 스토리 쪽에서 분석하고 네. 있는 사람이 몇 없는데 몇 있어요? 몇 있긴 분 있어요? 있어요. 제가 없는데. 이번에 찾아봤거든요. 네.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이걸 롱폼으로 제작하는 분은 민들레님밖에 안 계세요. 지금 남아 있는 분이. 네, 거의 제가 이제 롱폼 같은 거 제작하고 네. 이제 뿌리는 거의 유일한 쇼폼은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발로란트의 스토리 배경은 2030년대예요. 네. 야, 이것도 처음 알았어. 아 그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30년대가 명확한 건 아니고 맞아요. 뉴스가 나온 거를 사람들이 백으로 땡기고 하니까 대략 어. 2030년이겠다. 아, 진짜? 네, 정확하십니다. 아니 뭐 왜 알아 시박이 어떻게 형? 아세요? 좋아해요. 예. 아니 씨. 이게 이제 뉴스 그 화면이거든요. 저게 그 바인드에 있는 그거 아닌가요? 거기? 네, 맞아요. 바인드 그 사이트 뒤쪽에 있는 네, 그거 A 사이트 뒤에 있는. 네, A 사이트 뒤쪽에 있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석유 이제 화학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제 석유 에너지들이 고갈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겠다라고 찾은 게 이제 레디오나이트예요. 신물질을 찾은 거군요. 네. 어쨌든. 근데 이 레디오나이트를 정제하고 에너지로 만드는 기술이 킹덤이라는 이 회사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은 모두가 했지만 저걸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은 킹덤만 있다. 이 회사가 이제 이것만 가공할 수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이제 여기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 아시죠? 거기가 지사예요. 그냥 일본 지사 그 맵 전체가 네. 다 킹덤 건 거예요. 아, 그 지사였어요? 킹덤사의 공간인 거죠. 오피스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사실상 진짜? 그 오피스예요. 그러면 하수도 이런 거는 그냥 공장 건물의 하수도 이런 거네. 그렇죠. 그냥 그 맵 자체가 다 그냥 킹덤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플릿을 멀리서 쫙 당겨 보면은 막 다른 건물들이 바깥에 쌓여 네,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그 딱 그 건물이 있는 데가 킹덤 건물인 거잖아요. 네, 외곽에 맞습니다. 있는 거는 그냥 다른 네, 일반 외곽에 건물. 있는 것들은 일반 건물인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높은 높은 게 건물이 바로 이제 킹덤. 개 신기하다. 처음 알았네. 그래서 여기 말고도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스카이 요원 트레일러에 나오는 그 공간이거든요. 네, 그 숲에 있는 저것도 다 킹덤 거. 네, 그거 말고도 뭐 바인드에 있는 그것도 이제 킹덤의 뭐 와, 그건 전제 몰랐어. 공장. 그러면 네. 스카이는 킹덤에서 키운 요원인가요? 아, 이게 또 거기까지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데. 아, 또 달라요? 네, 이 스토리가 좀 달라요. 이거는 아니, 혹시 왜냐면- 요원 관련된 내용 준비하셨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죄송한데 다음에 저희 또 보이나요? 아니라 이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이거는 없어요. 제가 그냥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밌네. 저 레디오나이트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저게 신물질이에요. 근데 네. 저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그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게 생기고 나서 저게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이 초능력을 얻게 돼요. 아, 각성하는 그게 레디언트예요. 이게 이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시베가님 말도 맞을 수도 있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네. 다른 버전 있나요 또? 다른 버전이 이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네네. 여기 나오거든요. 네. 요즘 나오는 정사는 약간 이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 아스트라 영상에 나왔던 건가? 이게 그 뭐지? 뮤직비디오 에고 뮤직비디오에 그래, 나왔던 아스트라 그 맞네. 장면일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정로는 뭐냐면은 네. 여기서 이제
하늘색 이게 이제 삥 이렇게 나오면은 빛이. 네, 이게 피닉스거든요. 네네네. 이거에 노출이 되면은 이제 레디언트가 된다.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다. 오로라에 네네네네네. 노출돼서. 네네. 근데 이게 치바게님 말도 맞아요. 옛날에 이 말이 맞는 걸로 하죠. 이게 예, 맞는 예, 것 같아. 예.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저 최초의 비 펄스 라이트가 아마 플레이어 카드로도 아마 있을 걸요. 맞아요. 있어요, 이게 있어요, 플레이어 있어요. 카드 그 예. 피닉스가 약간 예, 뒤에 맞아요, 후광 비치고 맞아요. 있는 그 예, 플레이어 예, 카드일 그 건데. 약간 초사연처럼 돼 예. 보이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좀 이제 설명을 어. 하자면은 여기에 이제 노출이 되면은 이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능력이 약간 랜덤이에요. 아, 내가 뭐가 무슨 될지 능력을 모른다. 얻을지 모른다. 약간 이게 오타쿠적 좀 내용인데 상관없어요. 뭐 좋은 거죠. 뭐. 그 그냥. 나이아 혹시 아세요? 예, 나이아랑 예, 예. 특정 나이가 넘어가면은 능력이 막 발현이 되잖아요. 발현되죠. 예. 이게 되게 좋은 능력일 수도 있고 나쁜 능력일 수도 예. 있고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빌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그렇죠. 레이나의 동생이 이제 나쁜 능력을 받은 케이스. 근데 레이나의 동생이 지금 요원으로 나와 있진 않잖아요. 네, 요원으로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예. 얘가 능력을 받았는데 무조건 다른 사람의 생명력을 통해서만 본인의 목숨이 연명되는 능력을 가져버린 거예요. 생읍을 해야 되는 거. 네, 상대방 생읍해야 돼요. 근데 레이나는 반대로 생읍을 하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레이나가 생읍을 해서 이 동생한테 능력을 줘요. 그래서 레이나가 막 생명력 흡수하고 막 그거에 되게 집착하는 이유가 자기 동생 살리려고. 그러니까 레이나의 포식을 통해서 유지되는 그 생명력을 동생한테 갖다 준다. 네. 그러니까 동생은 아. 생읍된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맞아요, 본인이 맞아요. 생읍은 못해. 본인이 생읍은 못해요. 그러니까 레이나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레이나가 그 짤 해주는 거죠 다. 쫄쫄쫄. 쩔해준다. 쩔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 아예 몰랐다 나. 이게 되게 뜯어보면 되게 세세한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레이나는 바이퍼랑만 연관돼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능력이 없어도 일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 요원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약간 옛날부터 이 레디어나이트 그런 것들에 힘을 담고 있는 그런 유물 같은 네.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장착하면은 레디언트처럼 능력을 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브림 같은 경우는 헤어 사실상 브림 이런 애들. 기본적인 자기 몸에서 어떤 초능력이 발현되는 게 아니고 네네. 삥 누르면 뭐 인공위성의 아래로 뭐 연막을 장비. 네. 뭐 그런 식이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레디어나이트 기술 네. 그런 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그럼 걔는 초능력자가 아닌 네, 거죠. 걔네들은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순수 초능력자가 아니다. 레이나 피닉스처럼 순수 초능력자가 아닌 도움을 받은 거다. 네네 기계 같은 거 쓰는 애들 뭐 브리치라던가 뭐 이런 소바 이런 애들도 이제 대부분 레디어나이트 그거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기술 테크 쪽으로 가는. 그러네. 소바도 뭐 초능력이 아니라 기술이네. 그쵸, 그쵸. 화살에 이게 음파 정찰용이냐 충격이냐.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렇게 능력이 막 발현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능력 가지고 은행 털어야겠다. 그리고 능력 조절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막 피닉스 같은 경우는 자기 학교에 이제 불을 질러요. 내가 약간 사람들을 약간 피해를 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일반인들이 레디언트들에 대한 약간 그런 좀 무서움 두려움. 같은 거를. 네. 저게 일부러 지른 건 아니고 능력 통제가 안 돼서 지른 거죠? 네 맞아요. 능력 이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히어로물에도 다 자주 나오잖아요. 약간 쉽게 생각하시면 엑스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레디언트들이 약간 가족이랑 연 끊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살아가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시바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것 때문에 발로란트가 창설하게 된 거예요. 레디어나이트를 이제 훔치는 그런 강도단들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세계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평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브림스톤이나 바이퍼 같은 이런 띠디는 얘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발로란트의 그치, 발로란트란 조직인 거구나. 네. 조직명이 발로란트인 거죠. 네, 조직명이 발로란트예요. 리더가 브림스톤이고 부사령관이 바이퍼고. 그러면 초능력자들을 레디언트라고 부르는 거는 맞는 거죠? 네, 지금. 초능력자들을 레디언트라고 부르는 건 맞아요. 그럼 이 둘은 레디언트가 아닌 거네요. 네, 둘은 레디언트가 아니에요. 바이퍼는 약간 화학 쪽, 독 연구하고 약간 연구원. 과학자 네. 출신인 거고요. 저는 근데 이게 스토리를 자세히 안 봐서 전 바이퍼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뒤에 이제 살짝 나옵니다. 그거 네. 관련된 내용. 얘가 오케이,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그냥 약간 복수에 조금 미쳐 있는.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평범하지는 않아요. 그럼 왜 복수에 미쳐 있는지도 뒤에 나와요? 아니요, 그거는 아직 몰라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일단은 복수에는 미쳐 있다. 네, 복수에는 미쳐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왜 미쳐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복수에 미쳐 있는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스토리에 나와요, 그럼요? 약간 그 멘트나 이런 것들? 네, 대사? 멘트나 이런 것들이나 대사 같은 거를 좀 아. 하면은 약간 얘가 이제 복수에 미쳐 있고 어느 순간 계기로 얘가 180도 돌변해가지고 약간 이런 것만 연구하게 되는 그 미친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근데 진짜 네. 매드 사이언티스트 느낌이 나긴 나가지고 전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처음에. 그래서 이제 첫 시네마틱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앞에까지는 그러면은 저희가 시네마틱을 보고 나서 알게 된 내용들인 거죠, 사실상? 그쵸. 그 시네마틱 뒤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네. 분석을 해서 사실 이 타격대 시네마틱 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추측. 네. 오케이, 오케이. 저거를 알면 더 보기 편하다. 네.
그래서 타이어테 시네마틱이 이제 그 세이지가 이제 첩보를 받아요. 그 어떤 테러리스트 단체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레디오나이트 관련된 그런 테러를 일으키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피닉스를 보내요 이렇게. 근데 얘 첫 임무기도 하고 표정이 되게 꼬름하잖아요. 네. 약간 패급 관상이잖아요. 예, 실제로 이때 그 불길 던지고 혼자 꼴깍 떨다가 막 네, 혼자 싸운 꼴깍 그 영상이잖아요. 떨다가 예. 그래가지고 못 막아요. 스파이크가 터져요. 이제 타겟 시네마틱 맨 끝에 보셨듯이 이제 어센트에 있는 그 베네치아의 네. 일부 지역이 이렇게 공중으로 확 들려오르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세계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닉스랑 제트가 이제 전 세계적인 수배령이 수배가 걸린 됐구나. 그런 상태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가 처음으로 이 레디언트라는 초능력자들에 대한 내용이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게 된 게 이 시점 아닌 거예요? 이 영상 이 시점으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아, 이 세상에 레디언트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아. 요즘 이제 밝혀진 내용은 약간 숨기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이제 터졌는데 그 전에 막 학교에 불 지르고 막 강도하고 막 그런 내용들은 알고 보니까 이게 레전드가 그쵸, 했던 거구나. 그쵸. 그렇게 된 이렇게 거지. 보는 확실한 입장이었어요. 증거가 이때 밝혀진 거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확실한 어. 증거가 이 사건으로 이제. 그래서 밑에 밝혀진 보니까 거죠. 현장 증거상 전례 없는 초능력자 소유자 판명 막 이런 네, 식으로 나오는 게 네. 약간 속보처럼 나온 네, 거구나. 저도 그래서 저걸 보고서 이때 처음 발견됐구나 이렇게 저는 알았거든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바로 이제 바인드에 또 이제 스파이크를 이렇게 설치해놓고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킬조이가 약간 공학적으로 좀 천재 네,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이 스파이크를 보자마자 바로 분석하고 이거 내가 만든 거랑 되게 비슷한데? 하고 바로 해체를 해버려요. 오. 근데 이제 얘 잡은 얘를 이제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지구인 또 다른 피닉스를 만난 거예요. 패급이 더블. 예, 두 명 서로 처음 만난 거죠 이때가. 그래서 여기서도 또 놓쳐요 얘가. 그냥 멍 때리다가 그냥 진짜 패급이네. 그냥 바로 쏘면 되는데 그냥 뭐야 이 새끼 이러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시네마틱에서는 그 알파 피닉스가 오메가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피닉스가 제트를 쫓아가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제트도 오메가 제트인 거지. 그쵸. 그래서 아까 앞쪽에 보시면은 저기에 정체불명 집단의 테러 정보 입수 있잖아요. 저 정체불명 집단의 테러라는 게 오메가 지구의 테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됐다? 최초로 오메가 지구가 알파 지구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얘기인 즉슨 뒤쪽에 나오는 시네마틱들이 지금 이 해당 시점의 미래 시가 아니고 전 시점에 있는 내용들도 꽤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게 전 시점에 나오는 얘기들보다 시네마틱 웬만하면 그 시간 순서대로 거의 진행이 돼요. 그래요? 그렇게 예, 나오고 예. 있어요? 그래서 그 뒤쪽 부분은 사실상 그냥 거의 시간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어렵다 벌써. 이렇게 어려워요 되게. 그러니까 왼쪽이 지금 그 알파고 오른쪽이 오메가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얘 밑도 아니죠. 피닉스예요. 여기서 왼쪽이 아마 아니, 왼쪽이 오메가예요. 얘가 알파고 네. 네, 얘가 오메가예요. 알파가 쓰레기예요? 그런 알파가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아씨.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공동 왔으면 쓰레기지. 그게 아니라 예. 뒤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네, 저 나올 것 같아요. 아 어지러워. 아!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알파 오메가가 예. 이제 나온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네 알파 오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 지구랑 오메가 지구가 이제 최초로 등장을 하는데 네. 알파 지구는 이제 우리 지구 쉽게 말하면 우리 지구고 오메가 지구는 이 스파이크가 레디오나이트를 이제 흡수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빨아먹는 거죠 가서. 네, 그 터지면은 검은색이 이제 쫙 했다가 네. 다시 이렇게 쫙 모여들잖아요. 네. 그 레디오나이트를 흡수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냥 폭파가 아니에요. 나는 폭탄 그냥 빨아먹는 거예요 자원을. 네, 그 근처에 있는 그 레디오나이트 관련된 그것들을 확 이렇게 다. 근데 모으는 요원들이 몸에 레디오나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죽는 거구나. 네. 그 인간들은 안 죽겠네. 그럼 일반 인간들은. 거기에도 근데 그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 레디오나이트가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버즈를 쳤는데 버즈에 그러니까 레디오나이트가 그게 아니라 있으면 죽는 브림스톤 거예요? 뭐 팔에 있는 거에도 다 레디오나이트가 아니 제가 말한 건 있을 이거 거고. 그들 말고 레디오나이트가 들어가 있는 장비를 낀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 진짜 저 그러니까 같은 사람. 오레오로 쌀 다 피해놓고 싸우잖아요 지들끼리 게임에서도. 입법법 한 거예요. 네. 어쨌든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게 딱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착각착각 하면서 이렇게 담기잖아요. 네. 그걸 이제 자기네 뒤로 훔치러 가는 거예요, 네, 훔치러. 들고 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메가 지구의 목적은 이 레디오나이트를 훔치는 거다. 그럼 얘네 오메가 지구에 있는 레디오나이트가 부족한가 보네요. 그쵸, 부족합니다. 자 바로 이어주시죠 교수님. 예. 교수님. 예. 그래서- 오메가 프로젝트. 이래서 이제 이 동안에 되게 네. 알파 애들이 되게 처맞기만 했거든요. 네네. 계속 이제 공격받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약간 공격을 좀 가고 싶은데 얘네 아. 그냥 본진 가서 털면 안 되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던 도중에 네. 이제 어느 뉴멕시코의 한 연구소에서 이 두 개 간의 텔레포터를 만들고 있는 그 연구소가 폭발을 하는 사고가 딱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로란트 애들이 우리 맨날 처맞기만 하는데 우리 얘네 이 텔레포터 설계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만들면은 네. 이제 오메가 지구 쳐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만 맞자
우리도. 네, 이게 프랙처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 프랙처로 가는데 이 설계도를 못 찾아요. 이 여기 시설이 완전히 이렇게 폭발해 버리거든요. 누가 이 네네네. 입자 가속기를 쏴가지고.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은 생존자인 얘 체인버를 이제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네. 잡으러 가는데 표정 보지만 되게 얘도 약간 좀 꼬름하거든요. 네. 다 꼬르면. 얘 표정이 어딘가 전반적으로 좀 애들이 좀 이상하거든요. 상태가 안 좋아. 예. 발로란트 애들이 다 상태가 안 좋아요. 어딘가 다 하나씩 이상한 얘들.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설계도를 주러 가는데 약간 곱게 안 줘요. 그냥 이게 약간 저게 설계도예요 설마? 아니죠? 아니, 설계도는 아닌데 컨셉인 거 저 영상 저거는 중에 이제 하는데. 신용카드를 탁 주는 거예요. 내 맞아요. 걸로 계산해. 그 내 명함 이렇게 딱 던지고 명함 이렇게 딱 던지고 나한테 네. 연락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주기는 주는데 진짜 브림스톤 지도에 총사령관 아니에요? 맞아요. 총사령관인데 너무 저렇게. 비굴한데? 근데 저것 때문에 너 이제 발로란트 들어오면 우리가 설계도를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도를 받기는 받아요. 근데 설계도 그 이전에 이제 체인버만 살아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뭔가 어딘가 좀 이상한 거예요. 너만 어떻게 살아남았냐? 네, 너만 아. 어떻게 살았냐. 그 발로란트는 이 내용을 몰라요 일단. 네. 근데 이제 이 프랙처 맵에 있는 것들을 이제 뜯어보면은 아까 이제 이렇게 수비 스폰 지점에서 이렇게 뭐가 날라왔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저격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네. 저격총이 이렇게 있고 와, 이것도 이거 체인버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수비 잠깐만 스폰 저격총이 지점인데 어디 있어? 이 그 여기, 수비 여기. 안테나 뒤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길에 저격총이 어디 있냐고. 저격총은 아니 총 없는데 케이스. 아, 총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 네. 나 이거 몰랐어. 너 이거 와. 몰랐어. 아까 그 사진에 연결되는 거네. 그쵸. 그러니까 체인버 이 새끼가 지가 터트린 거네 그러면. 그래서 지가 터트린 거죠. 근데 발로란트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거를 보면은 또 이제 체인버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네 귀때기가 기대기가 이렇게 있네. 보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옛날 이야기긴 한데 옛날에는 이제 프랙처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거기에 보면은 체인버 명함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프랙처를 터트린 범인이 체인버인데 얘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터트린 다음에 발로란트한테 설계도를 넘겨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넘겨줬는지는 아직까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네, 뭐 아직까지 돈을 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안 그렇죠. 나온 거고. 뭔가 속셈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체인버라는 가정을 하는 거지 체인버가 맞습니다라고 라이엇은 얘기 안 해줬죠. 근데 그러면 이 체인버가 지금 알파 체인버인지 오메가 체인버인지에 대해서도 좀 안 나온 거죠 사실. 이게 총이 두 개잖아요. 네. 네. 둘 다 쏜 거예요. 아, 알파랑 오메가랑 서로 이제 서로 쏜 쐈다? 거예요. 서로 아. 연락을 해가지고 야 우리 프랙처 터트리자 해서 서로 쐈다고 지금 거의 체인버끼리? 네. 그러니까 체인버 둘이서 알파 체인버랑 오메가 체인버랑 악수를 한 거지 서로 손을 자 잡은 거야. 너도 이득 보고 나도 이득 보려면은 나는 여기서 쏠게 너는 거기서 쏴라 이런 거지. 그래서 체인버 요원 트레일러에 보면은 2명씩 나와요. 와. 몰랐어. 몰랐어. 나 소름 거울인 줄 알았는데 돋죠? 그게 아니에요? 아니 거울이 아니라 서로 잠깐 이제 총 쏜 걸로 한번 가보실래? 아까 그 사진? 이거요. 아 저기서 한 발 여기서 한 발 이렇게 맞은 건가? 네, 서로 동시에 쏜 거예요. 아 나는 이게 돛한 데서 튀겨나온 줄 알았는데 양쪽에서 한 발 쐈다. 네. 그래서 총기 슈트케이스에 양쪽에 하나씩 있다. 야 이 새끼들 치밀한 놈들이네 이거. 아니 근데 발로란트가 저는 세계관이 그 롤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고 재밌네. 생각하거든요. 되게 재밌네. 깊어요 이게. 네. 이게 롤은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그냥 챔피언들 넣어놓고 시작한 건데 얘네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세계관을 좀 짜놓고 들어간 거라 조금 더 깊고 재밌어요. 야 난 이건 아예 몰랐네. 그래서 이게 파면 팔수록 되게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재밌네. 체인버 네. 체인버가 두 명이다. 알파 오메가가 쏜 거다. 내가 볼 때 이거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발토 채널에.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많이 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도를 만들고 텔레포터를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네. 이제 이 텔레포터가 전력을 되게 많이 잡아먹는데 그럼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줄게 해가지고 체인버가 그냥 어디서 네온이라는 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애 중에서 초능력으로 전기를 줄 수 있는 애가 있어. 야. 그게 네온인 거죠. 아니 농담 삼아서 사람들이 전기 충전기라고 불렀었는데 진짜였네. 진짜로 이 충전시키려고 네온 부른 거예요. 와 씨. 나중에 그래서 발로란트가 콜라보를 하게 되면 피카츄를 한번 데리고 온다는 썰이 있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 저런 영상들도 디테일하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게 되게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파편화돼 있는데 이거를 연결하면은 되게 흐름이 되게 재밌거든요. 말이 돼요 지금 흐름이다. 네. 아 이제 우리 오메가 지구 공격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딱 가려고 하는데 스팸 메일이 와요. 이거 뭐야? 이 약간 이렇게 발로란트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납치했다. 너네 두고 봐라. 근데 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훈련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그 패치 파일 그 아. 한 언제였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페이드 나왔던 그 앞뒤 시점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 그 이메일이 딱 이렇게 와요. 발로란트를 모르니까 이제 무시를 하죠. 근데 무시를 했는데 이렇게 요원들의 과거사들을 이렇게 다 뿌려버린 거예요. 약간 너네 취약한 약점들이나 과거사들 우리 뿌린다 약간 이런 협박을 예. 지금 일시적 보여준 거네요. 얘가 원래 무슨 직업이었고 제트 뭐 이름이 했던 뭐야? 한선우요. 어. 그래서 얘네들 과거들을 싹 다 까버리니까 이제 얘네들이 아 이거 큰일 났다. 얘네 잡으러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근데 조사 오맨도 과거가 있어요?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오, 오멘 과거. 그래서 신기하네. 얘네를 잡으러 일단 얘네부터 잡고 가야죠. 왜냐면 협박범을 잡아야 된다. 그쵸. 알파는 지금
다 알파 시점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지금 일단 이 스토리의 메인 라인은 다 일단 다 알파 알파다. 기준인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키 이스탄불에 이 협박법 관련한 단체들을 이제 잡으러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스토리 고점이에요. 약간 이제 스토리 고점에 이제 물리신 분들이 좀 많은데 일단 이것만 조금 들어보고 가죠. 네. 이거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스탄불의 조용한 밤이랄까. 이제 아닐걸? 사이프가 모두에게 알린다. 신호를 감지했다. 협박범이 동쪽을 향해 4번 구역으로 들어갔다. 지상팀, 철수에서 4번 구역으로 이동 집결한다. 어다 이동 중. 감시 고도로 낮추겠다. 네트워크 종료. 미치겠네. 우리 얘기가 안 들리나 봐. 케이오, 지금 앞을 볼 수가 없다. 가까이에 있어. 조심해. 또 한 놈 온다! 체인버 장전 완료. 목표를 알려줘. 브릿지 쪽 8시 방향 10m 전방. 명중이다. 이런 세기를 재정비를 위해 이동한다. 어머 사격. 목표물이 도망친다. 바깥쪽이야. 벌쳐 자동 비행 전환. 내가 간다. 낮에 케이오 너무 높아. 전원 무력화 완료. 동작 그만. 손들어. 꼼짝 마라. 이게 지금 그 비행기 뜨는 시네마틱이랑 연결되는 건가? 네, 이거랑 연결되는 내. 제가 볼 때는 그 듣기만 했을 때는 비행기를 타고 현장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교전 상황들을 지금 무전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 정확하십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KO가 상황 정리 안 되니까 무력화 명령 쓰면서 그냥 그렇죠, 다이빙하고. 그렇죠, 그렇죠. 얘가 레디언트인 것 같으니까 무력화 네. 명령 써가지고 이제 얘를 체포를 한 거예요. 협박범이. 네. 협박범이 페이드인가요? 정확합니다. 페이드입니다. 왜냐면 이 추적기를 물리는 소리랑 제거한 소리가 이제 페이드였으니까 그 약간 스팸 메일 보낸 새끼가 이 새끼네. 네, 그죠? 스팸 메일 보낸 얘가 얘예요. 야 얘가 보이스피싱 하는 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알파 지구가 납치한 게 아니라 오메가 지구가 얘 친척을 납치를 한 거예요. 얘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을. 얘는 헷갈린 거네 그러면. 그쵸. 얘는 다른 오메가 지구를 세계가- 몰라요, 얘는 그쵸. 그러면? 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자는 맞는데 내가 빠기 쳐서 너네 똑같이 괴롭게 해줄게. 네. 근데 그 대상이 잘못된 거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안 그래도 오메가 지구 애들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너 같이 오면은 너 중요한 사람 찾게 해줄게. 너가 원하는 거 해줄게 우리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아니야. 네. 오메가야. 야, 너 오메가야. 이제 우리 발로란트 조직에 들어와 이거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KO가 제압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설명을 했나 보네 서로. 그렇죠. 이제 사이퍼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 뒤에 조금 더 있거든요. 요원별로 그 각자 합류하게 되는 개웃기네.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아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은. 네. 재밌네. 그래서 이제 페이드 진짜 합류하고 이제 진짜 오메가 공격하러 가요. 이제 마지막 파편 우리 파트너 더 모아서 가자 이제. 텔레포터 준비됐고 협박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공격하러 가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에피소드 5 충격 네. 시네마틱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레디어나이트를 모아가지고 약간 무기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첩보를 듣고 네. 이렇게 3명이 파견이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기가 아니라 생명 유지 장치였던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여기서 알파 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지구로 공격을 간 거죠. 이거 지금 오메가 지구. 여기 오메가예요. 오메가예요. 네. 제가 알기로 이 영상이 그거 아니에요? 그 창고 같은 건물 맞아요, 안에서 맞아요, 맞아요. 예. 그 킬조이랑 레이나랑 들어가서 막 무전기 때리면서 싸우러 가는데. 네네네. 깜판 보고 상황. 깜짝 네. 놀라는 그.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오메가 지구 공격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한 거고 이제 펄로 넘어오면서 오메가 지구로 공격을 간 거죠. 이제 네. 얘네들이 그냥 뭐 무기를 만들고 무슨 알파 지구를 공격하려고 그냥 일방적으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레디어나이트가 자기네들이 모자르니까 살기 위해서. 그쵸. 살기 위해서 레디어나이트를 훔치러 온 거예요. 알파 지구로. 근데 왜 생명장치로 쓸 정도 뭐 문제가 있나 저기는? 네, 여기가 이제 네. 최초의 빛이라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알파 지구랑 오메가 지구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네네. 알파 지구는 되게 막 별일 없이 평화로운데 네네. 오메가 지구는 그 V26 시네마틱 그 네. 체인버랑 바이퍼랑 약간 네, 그 장면에 보시면은 오메가 지구는 약간 이렇게 난리가 다 나요. 안 좋아. 네, 그래서 여기 포르투갈에 있는 리스본인데 그 펄 거기가 홍수 때문에 해수 막 올라가고 막 그 네. 물난리 난다. 그것 때문에 물에 다 잠겨버려요. 맞아, 거기가, 맞아. 그 동네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갑자기 스파이크 폭발 뭐 이런 게 갑자기 퐁 하고 터져버리고. 그리고 여기 프랑스 파리 그 코르드잖아요. 저기가. 네. 코르드죠. 네, 코르드도 이제 오메가 지구인데 여기도 여기 몽생미셸이라는 그 프랑스 파리의 되게 유명한 수도원인데 여기에 원래 물이 이렇게 다 차 있거든요. 근데 이 물이 다 싹 다 말라버리고 막 이렇게 폭풍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못 사는 지경이 돼요. 그냥 소금 강산이 아니었어요? 네.
이게 날리니까 이제 소금 광산이 된 거예요. 아 이게 다 증발해서 소금이 그냥 쌓인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레디오나이트를 계속 끌어다가 사람들 살리는 데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메가 지구의 레디오나이트가 부족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를 간 거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훔치러. 살려면은 약탈을 해야 되니까 간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슬픈 거예요. 약간 슬퍼요. 근데 네. 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시방현 말대로 누가 나쁜 놈이 없다 이 뜻이. 나쁜 놈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메가 입장에서는 야 우리 먹고 살아야 돼 약간 이런 그쵸, 느낌인 그쵸, 거네. 그쵸. 근데 알파 지구 입장에서는 야, 쟤네가 선빵 때렸으니까. 니네가 먼저 쳐놓고 뭐 근데 근데 서로 약간 싸울 수밖에 없네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메가 왜 이래? 갑자기 이제 오케이. 나오는데 이 오메가 지구에 갑자기 새로운 얘가 이렇게 합류를 하게 네. 돼요. 그러면 하버 등장은 알파가 아니고 오메가 오메가예요. 등장이에요. 네, 오메가에서 먼저 이제 오메가에 새로운 얘가 합류를 했대. 근데 얘가 하버라는 얘인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 알파에도 지구에서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쵸. 뭔가 이 연관성이 있으니까 얘네가 영입한 거 아닐까?라고 해가지고 알파 지구의 하버를 이렇게 찾으러 다녀요. 근데 얘네가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시네마틱에서 등장한 하버는 알파 하버인데 그 알파 하버의 존재를 이제 알파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오메가가 영입했다는 소문을 듣고서 하버를 영입하는 과정이 시네마틱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맞아요. 그게 딱 정확하십니다. 아 근데 이거는 일반 유저들은 아예 알 수가 없겠다 이 정도까지는.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해줘요. 예. 그러니까 얘가 알파인지 오메가인지도 모르는데 뭘 섭외를 그러니까 하고 여기다가 이게 낙인을 찍어야 된다니까 이 대가리에. 알파 섭외 중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치 도장 알파 찍어줘야 그러니까 돼요. 이게 왜냐면 맵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렵다. 그 맵이 알파 맵인지 오메가 맵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원은 그게 없어 사실. 네, 그래서 이제 하버 이제 걔네를 알게 돼가지고 얘가 어디에 있나 찾아보니까 그 유물 같은 거를 이제 관리하는 조직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렐름이라는 조직인데 얘네한테서 이제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유물을 훔친 혐의로. 아 하버가 유물을 훔쳤어요. 사실 훔친 건 아닌데 훔친 걸로 누명을 씌웠어요. 그거 원래 지 거예요 저게? 지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이제 저게 약간 그 여기 뒤에 나오는데 옛날부터 이 네. 레디어나이트 힘이 담긴 이런 유물들이 있었거든요. 아 이게- 애초에 레디오나이트가 발견되기 전부터. 네, 근데 그게 레디어나이트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 그냥 그 지역의 고대의 유물로 남겨져 있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뭐 약간 석가탄 이게 내려오듯이 그쵸. 근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뭐 예를 들어서 이순신 검이 있다고 쳐요. 네. 근데 거기에 뭔가 모를 물질 같은 게 이렇게 있어. 원래 있었는데 우리 모르는 근데 거야.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게 아. 뭘까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그 유물들의 리스트가 약간 그 요루가 쓰고 다니는 그 가면? 궁극기 쓸 때 가면 오. 그리고 아스트라가 팔. 쓰는 팔 그리고 이게 하버의 팔찌인데 네. 이제 그 렐름이라는 얘들이 이거를 이제 구해다가 약간 그 암거래를 하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암상인이구나. 그렇죠. 암상인이었는데 이제 하버한테 누명을 씌워서 얘가 훔쳤는데 우리가 회수한 거다.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했는데 하버가 어떻게 잘 도망 나와요. 아 우리가 나쁜 새끼 아니면 저 새끼가 나쁜 새끼다. 네, 이러려고 그래서- 했던 거네. 그래서 일단 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버 트레일러에서 얘가 이제 브림스톤이 구하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를 합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 하버가 가지고 있는 유물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로터스를 들어가기 위한 그런 열쇠 같은 거였던 거예요. 아, 그 내가 이거 하버의 몰랐어. 유물이요? 네, 하버의 오. 유물이요. 그래서 그 레블레이션 시네마틱에 보면은 네. 그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열리는 예, 장면이 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아스트라랑 하버가 둘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오메가 지구가 이 로터스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작동시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뭐 발로란트에서 설명해주지도 않는데 아무튼 이거를 작동시키면은 우리 알파 지구에 있는 로터스가 부서져 있대요. 이미 누군가 이거를 부시고 갔어. 이쪽에서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이 에너지가 모든 지구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는 터진다. 이 에너지가 이거 이거는- 에너지를 받아줄 곳이 없으니까. 야 그냥 치킨 게임이네. 그럼 이걸 막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버랑 아스트라가 이거를 막으러 가는 게 이제 레벨레이션 시네마틱인 거예요. 네. 너네 로터스 냅도 약간 이거네. 네, 로터스 여기도 작동시키면- 지금 이 시네마틱 배경은 오메가네요. 그쵸. 그러면. 어허. 오메가 여기에 이제 스카이가 이제 같이 껴 있는데 스카이는 중간에 이제 다른 애들이 붙어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알파 쪽에 있는 애들이 오메가에 가서 지금 로터스를 아무것도 못하게 막으러 간 로터스를 거예요. 열면은 네. 좆대니까 그거를 막는 그쵸, 그쵸, 거지. 그쵸. 네, 맞아. 로터스 열면 이제 우리 지구가 좆대니까 이제 어. 막으러 간 거죠. 망할 거면 니네만 망해 약간 이거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로터스를 작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작동을 시켰는데 여기 보면 이제 검은색이 나오잖아요. 네. 스파이크로 어떻게 작동을 저지를 시킨 거예요. 아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스파이크를 터트렸나 보네. 네, 그거를 작동 못 시키게 하려고. 네, 네. 그래서 잘 해결됐다. 가 끝이에요. 저 시네마틱 영상에서는 네.
심플하네요 그냥. 되게 뭔가 찝찝하잖아요. 얘네 왜 작동했는지 그런 내용도 없고. 근데 로터스가 약간 뭔가 연꽃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연꽃이 그 생명력의 상징이잖아요. 뭔가 저게 그 오메가 지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시점이 되기 아니 위해서 지금 오메가는 그런가? 이미 안 좋은 상태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저 사원이 알파에도 동일하게 있었는데 알파는 이미 부서져 있었다잖아. 네네네. 아니, 뭔가 그게 부서났어요. 중요한 거지. 원래라면 오메가가 원래 그렇게 패어거나 부서지는 게 아니 맞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저게 연꽃이 있잖아요. 정중앙에 크게. 제가 알기로는 그 연꽃이 그 생명력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저게 터지면서 그냥 지구에 그냥 생명력을 퍼뜨려 주는 거지. 자 여기서 네. 그런갑다 하셔야 돼요. 아 그런갑다. 그런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갑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해했어요, 사람마다 이해했어요. 이제 해석하는 게 다 네. 다르니까. 오케이. 가시죠 교수님.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갑다 하시죠 그냥. 예. 아무튼 막았다. 막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아무튼 잘 막고 이제 아무튼 잘 막. 아무튼 잘 막았다.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야. 네, 아무튼 잘 막고 이제 쉬고 있는데 이제 이때